이런 경고 사인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냐면 신고를 결정할 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도 기억하시지만 엔비디아가 한때 올라갈 때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폭락한 다음에 한 번 더 갔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이제 랠리가 또 나온 것처럼 전 조선주도 이런 이제 경고 사인을 내주는 보고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보통 주가 고점 찍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번에 워런 버핏도 그 현금을 역대 최고치로 확보해 놨다. 그러면 이 돈을 현금화해서 이걸 위기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뭘 살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야 일본 상사주 사자. 이걸 힌트를 준 거고 그다음에 뭐 중국 빅테크 산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굉장히 핫한 또 업종인데 조선주. 근데 조선주가 이제 상승 랠리를 막 이어가면서 이제 최고가를 계속 경신했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투자 의견을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하향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또 그 여파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또 한 번 이제 이 업황을 회복해서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간 다음에 업황이 꺾이면은 또 거의 한 15년 이상 안 와서 이게 사실 투자자들이 그걸 되게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조선주 지금 고평가 상태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선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작년부터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으니까 정말 거의 어떻게 보면 2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상승한 게 20년 만에. 10년 만에 상승이면은 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더 가야 될 짧은데.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2000년대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차이나 플레이였죠. 그 조선주가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그때 주도주였죠. 뭐 한마 지금 AI주랑 똑같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도요 중간중간 급등할 때마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증권사 보고서도 안 좋은 것들이 나온 게 있었어요. 실제 그럴 때만 한번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미포가 15배인가 올랐을 때 중간중간 폭락해요. 그러면서 15배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고 사인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냐면 신고를 결정할 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도 기억하시지만 요즘에 좀 꺾이지만 엔비디아가 한때 올라갈 때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폭락한 다음에 한 번 더 갔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이제 랠리가 또 나온 것처럼 전 조선주도 이런 이제 경고 사인을 내주는 보고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사실 나중 문제죠. 그렇죠. 나중 문제인데 우리 지금 당장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조선 사이클이 쉽게 꺾일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논리는 뭐냐면 그건 아는데 좀 약간 밸류가 목에 찼다. 한 번은 좀 쉬어가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 오히려 저는 장기 랠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영원히 오르면 그렇죠. 나중에 거품이 터져버려가지고 이런 워닝조차 안 나오는 게 더 위험한 거 더 위험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2차 전지도 기억하시지만 중간중간 급등할 때마다 애널리스트 경고를 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빠지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그렇죠. 휘날레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통 주가 고점 찍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도 밸류는 지금 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거기엔 동의를 안 하고 다만 조선주를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주가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업황이 아니 이게 이렇게 뭘 해도 되는 업종이 지금 없어요. 뭘 해도 돼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선 이제 컨테이너선 뭐 중국에 뺏긴다고 했더니 LNG가 대박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도와주잖아요. LNG 막 뭐 알래스카도 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났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전력 필요한데 천연가스로 해야 된다. 이게 AI 붙어 있죠. 거기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 있지만 러시아 제재하니까 그 유럽 이제 미국이 유럽으로 또 수출해야 되고 LNG를 그럼 그거 당연히 가스 수출할 때 우리나라 선박 LNG가 이제 이게 또 다행히 중국이 잘 못해요. LNG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동맹국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전화까지 해주고 그래서 군함으로 한번 조선주를 산 거 아닐까요 혹시 트럼프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막 불과 몇 달 만에 2배 날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잠할 만하니까 또 어쨌든 또 LNG 이슈 또 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조선주는 뭘 해도 되는 산업인데다가 뭐 최근에 아마 맞아요. 이슈 중에 이제 중국산 선박에 규제하겠다. 아마 보도가 나왔지만 중국산 선박이나 중국 해운사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 수수료 부과하겠다. 네. 그럼 중국 배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야, 너네 배 들어오지 마. 그러면 중국 배가 퇴출되기 시작하면 미국에서만 네. 그 수혜는 당연히 한국밖에 받을 완전 조선사가 없대. 업체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도와줘요. 지금 트럼프가 분명히 샀습니다. 썸네일이 나왔어요. 네. 트럼프 트럼프 한국 조선주 몰래 샀다. 아니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뉴스가 그냥 매일 나와요. 마치 진짜 네. 밀어주기라도 작정하는 예. 것처럼.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조선이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네가 했으면 그렇죠. 예, 자기네가 수혜를 받았을 텐데 이거를 할 수 없고 전 세계 조선사는 조선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경쟁이 안 되고요. 중국, 한국인데 중국을 쳐내야 되니까. 네. 그럼 한국밖에 없어서 그렇죠. 결국엔 이 스토리가 지금 계속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종전 협상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됐는데 전쟁 끝나면은 이제 국내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줄어서 또 실적이 이제 개선될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내렸던 탓에 최근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네. 좀 이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죠. 당연히 네.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 공급 과잉 이슈도 있어서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트레이딩 해볼 만한 구간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더 나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더 나쁘지 않을 때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요즘엔 좀 좋은 분위기로 가긴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그랬죠. 투자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로 좋아서가 아니라 더 나쁠 게 없다. 이게 워낙 악재들이 다 노출돼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석유학도 사실 약간 그런 관점에선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조금씩 좋아지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하겠다. 요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한테도 나프타라고 있죠. 네. 석유학 원재료죠. 요걸 되게 싸게 공급을 해줬는데 러시아 제재 들어가면서 우리는 못 받고 중국만 싸게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면 중국은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는 비싼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 또 자급자족과제니까.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매번 실적 발표하면 분기마다 적자예요. 네. 이게 정말 좀 최악으로 좀 갔던 상황인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제 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 걸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 나프타 가격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도 조금씩은 개선될 여지가 있고 대규모 증설도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뭐 빠지는 업종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석유화학이 뭐 주도주가 되기 힘들더라도 단기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반등이면 보통 이제 저점 대비 한 20-30% 정도 오르는 건데 그 정도까지의 좀 반등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반기에 예. 그런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너무 비어 있죠 수급이 네. 완전히 네. 빈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트레이딩 요건들이 좀 갖춰지면 빈집털이 좀 한 번씩 하거든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럴 때 한 번씩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도 저는 지금은 좀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좋아지는 것들이 좀 생기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로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투자 격언이네요. 더 나쁠 게 없다. 더 요- 나쁠 게 없다 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면 사실 예, 그거는 그렇죠. 매수 기회가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또 워런 버핏 회사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미국 주식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평가 가치주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늘리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제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뜻으로도 또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이 흔들리면 우리 시장에도 아무래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이 구조가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네. 뭐 AI 지출이 막 급격히 둔화되고 우리나라 대표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건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미국 경기 요즘에 조금 둔화된다는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동안 너무 좋았던 게 좀 정상화되는 저는 좀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고평가가 누적돼 있었어요. 계속 좋은 건 아는데 비싼 거 알면서도 대안이 없어요. 미국 주식 말고 뭘 사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계속 고평가. 한국은 사실은 작년에 완전 왕따 당했잖아요. 거긴 계속 고평가, 예, 계속 저평가. 저평가. 예. 근데 이게 그때도 영원한 건 그렇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평가가 누적된 상태에서 뭔가 사건이 생겨요, 하나씩. 그때 이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딥시크가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제 엔비디아 좀 그만 좀 하자. 거기서 돈을 빼버린 거죠. 터닝 포인트. 예, 그게 터닝 포인트가 실제 됐고, 그래서 중국 주식 사버렸죠. 그렇죠. 예. 홍콩 빅테크가 날아다녀 버렸어요. 그 이후로. 거기다가 유럽 증시 방산주로 네. 이제 자금을 빼버렸죠. 그쪽 네. 야 유럽 방산 투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빼면서 그 트리거 역할. 네, 트리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미 다 근데 알려진 사실인데 네. 의심이 생기니까 야 좀 쉬어가자. 예, 그리고 미국 주식 좀 모멘텀 소진도 될 수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구루들이 계속 경고하잖아요. 네. 뭐 하우드 막스도 네. 그렇고 최근에 또 이번에 워런 버핏도 그 현금을 역대 최고치로 확보해 놨다. 본인은 미국 주식 떠날 생각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행동은 미국 주식 많이 팔아놨어요. 그거를 자기가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말은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래놓고는 또 일본 주식은 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에 답이 나와 있죠. 아, 미국의 지금 유명한 투자들은 미국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구나. 좀 쉬고 싶구나. 지난 몇 년간 너무 좋아서 필요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현금화해서 이걸 위기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뭘 살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야 일본 상사주 사자. 이걸 힌트를 준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 중국 빅테크 산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일부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때문에 미국이 빠진 논리면 한국은 오히려 미국 좋네. 빠진 게 호재죠. 그렇죠. 이게 악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 데미지를 맞는데도 안 빠져요. 그래. 견조한 것 그 같아요. 이유가 있다. 예, 그 이유 때문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빠진 이유가 뭐 경기 충격 막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데미지 줄 수 있는 요건이면 네. 당연히 그러면 이건 우리도 같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아니다 보니까 근데 모르죠.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버크셔에서의 그 워런 버핏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한국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어쨌든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 버크셔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이 워런 버핏의 그 주주서한 읽으면서 좀 약간 좀 되게 이상했던 게 일본 상사를 사면서 이후로 버크셔 회사랑 그 사업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상사들이 전 세계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해놨대요. 막 여기저기. 예. 근데 자기 회사랑 비슷하다. 그럼 자기 회사를 사지 왜? 왜 상사주를 사지? 일본. 근데 봤더니 일본 상사주는 PER이 7배에서 9배밖에 안 돼.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 배당도 많이 주고. 네. 이게 버핏이 힌트를 줬구나. 지금은 좀 비슷한데 싼 걸 찾아다니는구나. 네. 투자자들이. 근데 거기에 적합한 자산이면 이제 투자가 들어가겠구나. 이게 워런 버핏이 많은 펀드 매니저들한테 힌트를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또 싼 자산 중에 하나니까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뭔가를 보여준다면 네. 한국도 저는 근데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 자금이 아직은 계속 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연기금이 많이 사서 네. 증시가 버티는 건데 이 요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언젠간 또 외국인이 한국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단계 더 충분히. 레벨업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버크셔에서의 이번 이제 워런 버핏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지 네. 않나 그런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다음 달부터 공매도 이제 재개가 또 되면서 시장에 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99%를 다 적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투자분들의 그거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 아마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실 네.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저도 알 방법은 없죠. 이건 이제 왜냐면 오픈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불법 공매도를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이제 투자분들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쨌든 몇 달 정도의 흐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근데 불법 공매도가 또 발견이 되면 네. 이건 정말 이제 우리가 정책을 좀 믿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불법 공매도는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마 전 종목 공매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말을 언급한 거 보면 네. 그래서 이 3월 말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면서 주가 많이 오른 것들은 물론 거기도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공매도가 새롭게 나오니까 그러나 숫자가 좋은데 이게 주가 올랐다는 이유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결국 공매도 흔들림을 좀 견디고 나면 다시 또 재반등할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적자인데 돈도 아직 많이 못 버는데 단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만으로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던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도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엔 공매도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기업들의 거품이 안 빠지는데 누가 봐도 공매도하는 세력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런 걸 타깃으로 하겠죠. 예. 바닥에 있는 걸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돌아서는 기업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무 기대감은 큰데 이게 진짜 실적이 좀 애매모호한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좀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대비는 해야 된다. 네.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있다면 좀 주의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좀 우리 증시에 좀 주목할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주신 대로 어쨌든 공매도가 좀 네.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3월 말이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뭐 관세부가 또 트럼프가 네. 뭐 자동차는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경계감이 형성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뚜렷하게 뭐 한국 증시가 크게 나쁠 부분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한국 증시가 좀 미국을 이기는 그런 좀 견조한 모습으로 좀 갈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네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종목 장세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 전략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쪽 아까 설명드린 그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으니까 거기 관련된 기업들 보시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무역 상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상사 업체들 중에 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면 이 상사가 하는 일은 뭐 다른 뭐 기업이나 이런 여러 군데 공급망을 깔아놓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옮겨주잖아요. 운송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사의 역할이니까 뭐 미국에서 LNG 수출할 때 상사회사가 그걸 대행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제 유통할 때 수출할 때 직접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상사한테 맡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면에서 저는 상사 업체들 또 주가도 저평가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가시화 됐잖아요. 네, 갑자기 어제 예. 통화했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최대 수혜주는 증권 업종이죠. 그렇죠. 증권하고 예. 좀 이렇게 자산주라 그럴까요? 좀 눌려 있는 여기도 하나의 그게 실제로 통과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눌려 있는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좀 수혜가 저는 예상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증권업종한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서 대형 증권사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코스맥스가 얼마 전에 실적 네, 발표했는데 좋더라고요. 네. 근데 봤더니 미국이 안 좋아요. 어, 근데 우리 그 인디 브랜드나 이런 회사들이 미국 때문에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지금 보니까 코스맥스 실적만 보면 중국이 좋아요. 중국과 동남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올해 중국이 또 소비 부양하고 그러면 올해 한번 이게 상반기 아이디어는 화장품도 너무 미국 누출 비중이 높은 것보다는 여기가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는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은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뭐 엄청 많이 그렇죠. 빠져 있죠. 이런 기업들이 한번 리바운딩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언제까지 중국이 계속 네. 나쁘기만 하겠냐. 그렇죠. 그럼 아이디어상 중국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회사도 하나의 트레이딩 정도로 예, 저는 오히려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지금 좀 안 좋지만 네. 좀 모아갈 만한 건 저는 어쨌든 저기 반도체하고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자동차는 워낙 이제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쪽은 지금은 당장 뭐 이렇게 막 크게 급등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좀 오히려 이런 쪽은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유, 긴 시간 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 달에 네. 한번 다시 뵙고 네. 그때 이슈를 한번 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